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발작 충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이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감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많이 흔들렸죠.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충격을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양대 시장 나란히 1%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어제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ETF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래셋 윤재용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ETF로 본 주간 자산시장의 동향,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일단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예. 이제 한동안 정말 관세, 미국발 관세 그리고 그 뒤어서 나온 그 파월 연준장 해임 예. 이 두 이슈가 사실 가장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일단락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시장 좀 반등 계속 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 주식이랑 국채랑 통화 요거 추이를 조금 이제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참 정말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트에서도 보이는 글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정말 원래 이게 더 있었는데 좀 네. 뺀 겁니다, 지금. 뺀 거고요. 지금 뭐 주요 이슈들 조금 이제 짚어보면 결국 이 자동차 관세로 이제 보통 이제 관세로 멕시코랑 캐나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포문을 열었었고 예. 뒤어서 이제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이제 기점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부분 유예를 하고 그리고 5월 달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부분 합의를 하면서 이제 시장缓慢하게 좀 회복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그 파월 연준의장 해임 논란을 전후로 해서 미국 주식 그리고 국채 그리고 통화까지 3대 자산이 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보통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 좀 보였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미국 주식에 대한 언급이 많았었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으셨는데 좀 그런 부분 어떤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의구심이 좀 제기되는 계속 좀 제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금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이제 감세안을 두고 이거 재정 적자 너무 확대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정부 효율부 그 도찌라고 불리는 그 도찌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각종 이제 정부 예산을 감축할 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됐었었는데 예. 생각만큼 이제 그 정부 예산 추이가 또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세는 나오는데 정부 예산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성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뭐 이건 메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 측면에서 봐도 이 파월 연준의장 해임 전후를 두고 자금의 미국 주식에 대한 자금이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또 직전적으로 그렇죠. 나오면서 좀 약간 계속 그 이야기만 예. 했습니다. 시장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네.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시스템에 대한 뭐 우려라든가 혹은 뭐 관세 충격이 물론 완화가 되긴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 다만 이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직까지 기대감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지난주로 이제 좀 더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결국은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관세 중간 합의 어떤 이제 유예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발 이 대규모 투자 소식에 어떤 글로벌 주식 전반적으로 좀 강했었다. 그렇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이 주간 단위로 5.3%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연초 이후로 좀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뭐 주요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 반도체 혹은 리테일 여기에 더해서 이 물동량 회복 아무래도 이 관세 부분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물동량이 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운송 산업이 또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예. 부각이 됐었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어떻게 됐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2011년도에 이제 S&P, 그다음에 2023년에 이제 피치, 그리고 올해 이제 무디스 나타났었는데 지금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2011년도, 다음에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게 2023년. 예.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많이 받고 이제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이 놀랐고. 예. 많이 놀랐죠. 그리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전후로 이제 큰 등락은 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 이제 고금리 관련 이슈들 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주가 좀 부진을 보였었다. 예.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발생을 한 이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시장 변동성 좀 커질 수 있는 확대가 여지가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락된 갈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관련된 과거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이 충격이 생각보다 좀 단기간에 크지는 않았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의 글로벌 ETF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기준으로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승률 상위로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한 달 단위로 좀 찍어봤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이제 한 달 수익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이 이 암호화폐 관련 네. ETF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률 보시게 되면 이제 주황색 음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1개월, 최근 1개월 동안 이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64% 정도 지금 올라왔고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여기 외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오늘도 이제 신고가 찍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업들을 묶은 또 ETF가 있습니다. 해당 ETF 역시도 최근 한 달 동안 한 50%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요거 외에 좀 특징적인 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떤 예. 뭐 미국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친환경 이라든가 혹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요거는 이제 뭐 LLM으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도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해서. 예. 그래서 해당 관련된 ETF들 역시도 좀 강세 보였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6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동반해서 반도체 관련된 ETF의 눈길을 끄는 흐름도 확인이 됐고요. 친환경,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환경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부각이 되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미국 ETF의 하락률 상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락률 상위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종목도 예. 15개 다 못 채웠는데 이제 키워드 단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예. 이 귀금속 채굴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뭐 약간 마이너하게 이제 2차 전지 정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금속 채굴,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가장 강했던 쪽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이런 무역 전쟁 관련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을 채굴하는 이제 ETF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예. 지금 약간 무역 전쟁 합의가 또 중간 합의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긴장이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도 좀 하락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은 더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 헬스케어 관련된 ETF들도 좀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부각됐던 이슈가 이 약가 인하.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통해서 이제 약가를 강제로 이제 끌어내리겠다라는 부분들 좀 언급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 ETF에 이제 헬스케어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하락하는 구간에서 약간 방어력 가진 ETF로 좀 헬스케어를 좀 포함을 했었었는데 시장 하락하는 구간 동안은 좀 잘 버텼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외부적인 좀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좀 수익을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윤재훈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때 가장 도드라졌던 게 금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귀금속 채굴 관련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약가 인하 이슈죠. 우리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충격을 줬던 이슈였는데요. 최대 90%까지 뭐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충격이 다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야기는 살펴드렸고 이번에는요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상승률 상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요 키워드들 좀 살펴보면 이제 예. 친환경 관련된 것들, 역시. 다음에 증권, 이 금융주들이 좀 굉장히 셌었어요. 네. 여기 더해서 이 K뷰티 관련된 화장품, 여기 더해서 조선 정도 이제 키워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블에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아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이제 그 중복된 ETF 좀 빼고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트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 태양광 쪽도 한 30% 정도 예. 올라왔고 이거 관련해서 뭐 신재생.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주주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됐고, 이제 그쵸. 수익성 확대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 보였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된 쪽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시황 언급에서 말씀을 또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 쪽도 지금 원자력에 대한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완화를 하면서 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 단계로서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좀 강한 산업들이 또 화장품 쪽이죠. 그렇습니다. K뷰티 관련된 매출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 좀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조선 쪽은 역시나 이제 미국향 관련된 기대감들 여전히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를 다 포함해서 역시 친환경은 공통분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죠. 특히 국내에는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 정책적인 테마, 이런 기대감을 안고 태양광 종목들이 정말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원전도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4만 원까지 찍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잘 갔던 종목들 또 좋습니다.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강하고요. K뷰티의 전 세계적인 인기, 역시 화장품주의 상승으로도 확인이 됐고, 조선주 그리고 뭐 방산 같은 종목들은 계속 가는 모습이죠. 여전히 5월 한 달 동안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서 하락률 상위로 보면 어떤지 그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로도 살펴주시죠. 우선 이제 하락률 상이 이제 주요 키워드를 꼽아보면 예. 역시나 국내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쪽 동반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여기 더해서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쪽 업체들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최근에 예. 또 홍콩 시장에 그 CATL이 또 상승을 했어요. 네. 상승하면서 CATL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더해서 지금 코스닥 150 지수도 이제 역시나 바이오들이 끌어내리면서 한 4%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다. 지금 댓글에도 지금 코코레그, 코스닥 레버리지 좀 언급이 네. 나왔었는데,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조심하시자라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간 등락률의 이제 2배수를 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시장 예상, 이제 본인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 이제 훨씬 좋겠지만, 혹시나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률 역시나 2배로 까진다. 하락한다라는 예.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회복하는데 또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는 좀 항상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하락률 동향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예.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경제에서 약간은 이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2차 전지가 약세가 보였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 공통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귀금속 채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특히 헬스케어. 미국의 약가 인하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쪽에 올 한 달 동안의 충격이 좀 확인이 됐고요. 게다가 국내에는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2차 전지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갔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눌리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이번에 다시 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월간 기준으로 돌아봤거든요. 이번엔 주간 기준으로 한번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상승률 상위로는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뭐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는 건 이제 최근 이슈들 위주로 예. 좀 짚어보는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일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해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이제 해운이 뛰어요. 네, 이제 미중 합의가 이제 중간 합의가 또 이루어지면서 예. 잠시나마 좀 굉장히 위축됐던 이 물동량이 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티커가 BOAT, 보트예요. 네. 이 배를 연상시키는. 보트 탄다는 예, 약간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해운주 ETF가 이제 주간 단위로 한 1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쪽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미국 엔비디아,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칩 수출, GPU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가 SMHX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예.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팹리스 반도체들만 묶어서 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SMH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전반, 그리고 SMHX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팹리스만 묶어서 이제 투자를 한 ETF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좀 상승률 상위는 거의 다 비슷해요. 세 번째가 이제 XSD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의 동일 가중. 네. 이 몸집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중으로 담아서 가져간 ETF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형태의 ETF였고요. 네 번째는 역시나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 SEA라는 티커를 가진
이거는 이제 해상 항공 화물 예. 관련된 ETF예요. 그래서 해당 ETF도 역시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들 좀 쭉 살펴보다 보면 SPHB라고 해서 이 하이베타라는 게 있어요. 하이베타는 이제 시장 베타 값은 이제 시장 대비 이제 얼마나 예. 많이 움직이냐라는 건데 시장 대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을 좀 묶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장 반등 구간에서 이제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네. 거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포인트가 주간 기준으로 묶어서 미국 시장을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해운주 그리고 반도체 강세가 확인이 된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떨어진 쪽은 어딜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로도 보여주시죠. 하락률 상위는 월간이랑 거의 키워드가 동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금강주, 은강주, 귀금속 채굴 그리고 예. 헬스케어 요 두 키워드 정도로 압축이 돼요. 지금 뭐 리스트 보시더라도 이제 예. 금강주 기업 ETF가 지금 11%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락률 상에 또 살펴보시게 되면 뭐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제 앞에 좀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 정도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떨어지는 쪽을 바라보니까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또 구별해서 봐야 이 시장의 특징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금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헬스케어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는 데는 한 주 동안으로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주 동안의 흐름도 묶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의 메인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대형 성장 관련된 ETF들은 네.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인덱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제가 내용들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지금 IWY라는 이제 티커 국내로 치면 이제 종목 기호죠.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해당 ETF는 이제 미국 대형 성장주 ETF고 예. 이 러셀 3000 지수라고 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처럼 이 지수 전체를 좀 아우르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200개 몸집이 큰 200개를 일단 먼저 선별을 하고요. 예. 200개 내에서 이제 이 성장 지표들, 매출액이라든가 뭐 EPS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우월한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 편입을 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한 17조 정도 되고 이제 예. 하루 평균 이제 거래 대금이 한 1,6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규모로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ETF를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 대형 성장이라는 이 팩터는 결국 여타 사이즈라든가 뭐 중형주라든가 소형주라든가 이런 팩터 대비 성과라든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모습 좀 꾸준하게 보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이다. 그렇죠. 예. 예, 상대적으로 좀 덜 이제 변동성이 높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대형주 위주 장세를 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긴 했었죠. 네. 계속해서 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좀 꺾이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좀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주들 그리고 그 내에서도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성장 팩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계속 가지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예. 특히나 금리가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중소형주가 좀 더 강하게 갈 여력은 있어요. 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장기적인 어떤 성장 관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낮은 어떤 대형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제 5월 중순 이제 기준 좀 살펴보게 되면 예. 편입 상위 종목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다들 이제 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 모두 알만한 기업들. 네,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 11%, 뭐 애플이 한 10%,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뭐 9.4% 이런 식으로 좀 비중 지어서 좀 편입이 되어 있고요. 예. 이거 외에도 뭐 메타 플랫폼 혹은 뭐 브로드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기업 ETF입니다. 지금 최근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예.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흐름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상호 관세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좀 나타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좀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이제 편입 상위 10개 종목들 좀 정리를 한 건데 가로축은 이제 주가
네. 얼마나 올라왔나, 그리고 세로 축은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좀 얼마나 올라왔나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전반적인 뭐 이익 추정치는 관세의 불확실성을 좀 반영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진 않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예. 거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형 성장주를 묶어놓은 ETF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을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이 변동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장점 꼽아봤고요. 장기 성장 관점에서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ETF 더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중국 ETF를 좀 말씀을 하나 좀 더 드릴 거고요. 예.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분산이라는 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제 압축적인 어떤 관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과정, 여기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 나오고 이게 뭐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서 진행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SNS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네.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이게 또 바뀌고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했던 구간이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 임기 내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죠. 이게 공격적이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어떤 권한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예.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대통령이 얼마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좀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신뢰감의 저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약간 뭐 신뢰감에 대한 어떤 의구심, 저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국 ETF 시장 자금을 좀 찍어봐도 사실 이제 상호 관세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했던 구간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들어왔어요. 네.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 나왔다 보니까 투자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파월 연준의장 해임 시도가 있었던 그 주간부터 3주 동안 미국 주식형에서는 자금이 좀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미국 ETF 시장 전체로는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이 이어졌었는데 예.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뜯어보면 미국 주식형에서는 좀 자금이 유출이 됐었고 미국 외 주식형에서는 자금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최근 한 2주 정도 해서 미국 주식형에서 다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호관세 이슈보다는 이 파월 연준의장 해임 이슈가 좀 더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이런 이제 해임 관련된 시도 이슈가 올해 이제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이슈긴 예. 합니다만 그때도 이 해임 시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고 이게 막 다시 이제 일단락되는 과정에 주가가 올라오고 요거는 이제 모습들. 굉장히 좀 동일하게 좀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결국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불안감들은 좀 여전히 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예. 뭐 전기차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말 한두 달 이렇게 뚝딱해서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꾸준하게 그렇죠.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관점에서 이제 어떤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다시 돌아와서 네. 여기는 이제 ETF입니다. 지금 글로벌 리더 ETF가 있어요. 차이나 글로벌 리더. 예.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본토라든가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개별 섹터 내에서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 두 개를 일단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매출이 좀 일정 부분 나오는 기업들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30개를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예. 큰 ETF는 아니에요. 지금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한 236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은 하루 2억 원 정도다 보니까 크진 예. 않은데 지금 주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주요 핵심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이제 모두 공동 부유와 같은 이런 관점을 버리고 이제 승부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22년 10월 이후에 그때 이제 고금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M7으로 대표되는 이 빅테크들이었어요. 예. 이런 AI라든가 이런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자금을
버티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성과물을 낸 것을 이 후방 산업, 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 빅테크들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M7 예. 기업이 굉장히 강세를 좀 주도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고성장 영역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국면 좀 지나갔고 이제 중성장,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요 편입 기업들 살펴보시게 되면 뭐 비아디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샤오미, SMIC,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 편입되어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윤정 연구원 모시고 오늘도 ETF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이야기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